YN텍은 전남 여수 화학단지 쪽에서 주로 이제 화학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화면 크게 볼게요. 아이고, 예. 이 화학 폐기물 처리 말고도 골프장도 운영하고요. 네, 해운업도 있습니다. 레미콘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폐기물 매립장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좀 있죠. 최근에 지금 홍수 때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전국에 지금 쓰레기들이 지금 강가에 다 지금 집결돼 있다 그래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잠깐 이제 부각이 된 적은 있었습니다. 일단 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할게요. 보통 이 폐기물 매립장,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거, 그러면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야, 내가 지금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 향후 첨단 사업 쪽에 관심을 갖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고리타분한 폐기물 사업, 이러니까 좀 흥미를 좀 없으신 것 같은데, 흥미 좀 떨어지죠? 근데 이게 선진국형 사업입니다.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이에요. 반도체 투자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가 납니까? 반도체 기껏 해봤자 잘해봤자 20%잖아요. 그쵸? 아주 잘하는 기업이. 네, 폐기물 사업은 무려 영업이익률이 50%입니다. 엄청난 고부가가치 사업이에요. 거의 바이오 사업이에요, 이거. 네, 이거 왜 그런지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폐기물 매립장이 있어요. 근데 일반 매립장이라는 게 있고 지정 매립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은 그냥 일반 쓰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지정이라는 것은 이제 독극물, 화학 폐기물, 그리고 병원 폐기물, 이제 동물 사체,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정한 그쪽 폐기물 매립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매립장 보시면은 2017년도까지는 한 34개 정도 전국에 있다가 2018년도에 확 줄었죠. 그리고 지정 매립장도 줄었어요. 웬만하면 지금 전국에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지금 정부 쪽에서 지금 폐기물 처리를 좀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를 좀 부실하게 처리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쓰레기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매립장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높은 성장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매립장이 쉽게 생겨나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은 매립장의 경우는 지역 민원들이 많죠. 당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 생긴다고 그러면 아마 다 들고 일어나실걸요? 집값 떨어진다고? 환경훼손도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허가가 일단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정부에서 허가를 낸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매립장을 허가를 했는데, 매립 소각장이죠. 허가를 했는데 청주시 이제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다시 철회가 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이만큼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매립장을 지금 새롭게 할 만한 데도 없어요, 지금 전국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매립장이 무한대로 매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매립을 다 해버리면은, 더 이상의 매립을 못하게 되면은 다른 매립장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YN텍이 다른 기업에 있어서 좀 부각되는 것은 신규 매립장 시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20년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전망입니다. 폐기물 시장 현황을 좀 볼게요. 이 전국 폐기물 발생량을 보시게 된다면 매년 증가하고 있죠. 2018년도까지 이제 환경부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제품을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구매를 많이 한다는 의미는 많이 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쓰레기가 넘쳐 흐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란 얘기예요. 매립장은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립장이 생겨나기는 어려우니까 쓰레기를 못 버리게끔 하죠. 쓰레기를 어떻게 못 버리게끔 하냐? 네,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올려버립니다. 이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가격을 보시게 된다면은
연평균 21%씩 판가가 증가했어요. 이거 판매 가격이죠, 사실은. 보통 이제 기업들은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게 된다면 제품의 판가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해서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경쟁을 하지, 가격을 올리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선 그게 어렵죠. 그렇게 어려운데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정부가 대신 올려줍니다, 가격을. 이게 다 마진이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는 만큼 매립장은 지금 새롭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는 이 수수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YN텍 보시면은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쓰레기 양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률, 수익성도 점점 개선되고 있죠. 정부에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분기 실적을 좀 볼게요. 자, 이번에 1분기부터 볼게요. 1분기 때는 매출액이 34% 증가, 영업이익은 81% 증가. 그러니까 올해 1분기를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높은 고성장이 일어났다는 거고, 2분기 역시 매출액이 13% 증가, 영업이익은 34%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하죠. 예, 그래서 이걸 누적으로 이제 집계를 해보면은 올해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는 매출액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3%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79%가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도 85%가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매출 원가율이 무려 14%나 절감이 됐죠. 원가 절감이 된 이유는 바로 폐기물 처리 가격을 높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원가 절감이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분별 매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폐기물 처리인데, 원래는 이제 해상 운송, 그러니까 이제 해운 쪽 사업을 얘들이 좀 하고 있어요. 이제 비정기적인 이제 해운 사업인데, 그러니까 정기 노선이 아니라 이제 비정기 노선입니다. 근데 마진은 폐기물 처리가 워낙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폐기물 처리를 주력 사업으로 보는 게 맞겠죠. 이게 무려 매출액이 44%가 증가했네요. 이게 분별 매출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은 23%가 증가를 했지만 이 폐기물 처리 쪽에서만 44%나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사업을. 그리고 해상 운송도 11% 증가, 레미콘 사업도 26% 증가. 요즘 뭐 골프장이 잘 된다고 합니다. 8% 증가. 이게 전 산업이 다 증가했습니다. 일단. 그럼 순이익을 좀 봐야 되겠죠. 이게 올해 1분기 때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죠. 올해 2분기 때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분기 때는 지난해 1분기 대비 66%가 증가했고 2분기 때는 100%가 증가했어요. 이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단한 지금 성장입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보면은 올해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무려 85%의 순이익 성장이 나타났다. 자, 그럼 연간 주당 순이익은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폐기물 양은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신규 매립장은 나타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쓰레기를 못 버리게끔 하기 위해서 결국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가격을 매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러한 우상향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이론이 없어요, 지금. 이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폐기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기초적으로 먹어야 될 음식 먹어야 되고 기초 소비재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진 않을 것 같고,
더구나 이제 와이엔텍 같은 경우는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여수 쪽에 화학 폐기물 쪽이에요. 그쪽이 좀 커요. 더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 화학 쪽의 가동률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기가 회복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 화학 쪽의 가동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폐기물이 또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사실상 가장 안 좋을 때인데도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 경기가 이제 호황기로 접어들게 된다면은 더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올 초 1분기 때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이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평균 몇 프로씩 성장하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계산 좀 해볼게요. 네, 연평균 무려 27%씩 주당 순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27%씩 주당 순이익이 성장한다는 것은 은행에다 적금을 들면요, 이자가 매년 복리로 27%씩 나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매년 복리로 이론적으로 27%씩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다른 그 폐기물 업체들은 신규 매립 시설이 없는 데는 좀 고민스럽겠죠. 근데 얘들은 이제 20년간 쓸 수 있는 곳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성장이 이제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3년 전에 그 슈퍼개미 중에서 이제 주식농부 박용옥 씨 있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성장이 좀 확실한 종목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저기 매립시설 쪽에 좀 관심이 있다. 와이엔텍. 그리고 땅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땅을 새로운 매립시설로 활용할지 아니면 다른 뭐 부동산 투자 개발 쪽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얻을지 그거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땅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좀 있었는데 네. 3년 전이면 2016년, 17년 이때인데 성장을 계속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에 투자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를 보게 된다면은 주가가 13,450원 보시면은 그러면은 올해 PER이 한 9.4 정도가 예상이 돼요. 내년도 되면은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PER이 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거의 매년 그 PER 10일 정도는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PER이 13.3입니다. 그래서 목표 PER, 적정 PER을 지금 PER보다도 낮은 11배를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올해 상승 여력은 한 17%가 남아있지만은 내년, 내후년, 특히 22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보유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높은 실적을 수익을 좀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기업을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잖아요. 근데 비교적 Y엔텍은 사업 구조가 그 타 종목과는 달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비교적 낮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장이 그래도 수익성이 가능한 이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은 뭐 그다지 이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적중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고민을 하면서 뭐냐면은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적중률. 확실한 10%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불확실한 50%는 그런 종목들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업 환경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재무안정성을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100%를 넘어설 필요는 없죠. 한 50% 정도만 돼도 되고, 왜냐하면 쓰레기를 매립하는 데 있어서 돈이 계속적으로 입금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현금 회전율이 좋아요.
부채 비율은 69%에 불과하고 순차익금 비율 37%. 네, 뭐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혹시나 몰라서 현금 흐름표를 좀 보고 있는데 장부상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은 지금 한 2분기 때 131억이지만은 실제 영업 현금 흐름은 168억이죠. 투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동안 좀 안 좋았는데 이 외부에서 차입금을 좀 많이 갖고 왔어요. 왜냐면 지금 그 새로운 그 20년 동안 쓸 수 있는 그 매립지 그거 이제 조성하느라고 이제 좀 돈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일단은 돈을 끌어다 썼는데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이자도 이제 내고 있고 일단 유출이 되고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재무 그 현금 흐름하고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요거는 플러스가 나는 게 정상이고요. 요건 마이너스가 나는 게 정상이죠. 전반적으로 현금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YNT겠습니다.